안녕하세요.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물고기의 호흡, 그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공학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물속에서 숨 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시작해서요. 자연의 해결책인 아가미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효율성의 비밀, 바로 역류 교환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비용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이 모든 걸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물속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했던 숙제,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 같죠? 물속에서 숨 쉬는 게 왜 어려울까? 근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폐가 마를까봐, 그러니까 탈수를 걱정해야 해요. 그런데 물속 동물들은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랑 싸워야 합니다. 일단 물속엔 산소 자체가 별로 없고요. 체온 뺏기기도 쉽고, 무엇보다 물이 공기보다 훨씬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연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네, 바로 그 기막힌 해결책, 아가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가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바로 바깥으로 드러난 외아가미와 몸 안에 있는 내아가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왜 한쪽이 진화적으로 더 성공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먼저 외아가미를 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호흡기관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포식자한테 물어뜯기도 쉽고 어디 긁혀서 다치기도 너무 쉽죠. 심지어 물을 계속 흔들어야 하니까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요. 이건 뭐 초기 버전의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죠. 대부분의 동물에겐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뇌아가미입니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죠. 몸 안쪽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고 아가미 뚜껑이라는 단단한 덮개로 보호까지 받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물고기나 갑각류들이 바로 이 내아가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내아가미 속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확대해 볼까요? 먼저 전체를 받치는 뼈대인 아가미궁이 있고요. 여기에서 빗살처럼 가느다란 새엽,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쫙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인데요. 이 필라멘트를 더 확대해보면 새판, 즉 라멜라라는 아주 얇은 판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실제 현장입니다. 이 모든 구조는 결국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가미가 그저 표면적만 넓다고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역류 교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먼저 비효율적인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물이랑 혈액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쳐보죠. 그럼 처음엔 산소 교환이 잘 되겠죠. 근데 금방 둘의 산소 농도가 비슷해지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그럼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에 있는 산소의 절반, 약 50% 정도밖에 얻지 못하게 됩니다.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아가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물과 혈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게 바로 역류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아가미에 들어올 때 가장 산소가 풍부한 물과 만나고 흐르는 내내 자기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산소가 더 많은 물과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확산이 멈추질 않죠. 그 결과 물속 산소의 무려 90%까지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산소를 최대한 많이 뺏어오려면 농도 차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역류 교환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확산이 멈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감이라는 기가 막힌 하드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비를 실제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펌프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입이랑 아가미 뚜껑을 뻐끔뻐끔 움직여서 물을 펌프질하는 거죠. 가만히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 환수 방식인데요. 이건 그냥 앞으로 쌩쌩 헤엄치면서 그 힘으로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활동적인 물고기들한테 효율적이죠. 물론 호흡 자체에 에너지가 더 드는 쪽은 이 펌프 방식이겠죠. 이 강제 환수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이 방식에 완전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인 강제 환수 동물이라고 불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헤엄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바로 질식하는 거죠. 좀 슬픈 운명 같기도 하네요. 물론 모든 물고기가 참치처럼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아주 똑똑해서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을 능숙하게 바꿔가면서 씁니다. 가만히 있을 땐 이 펌프를 쓰다가 빨리 헤엄칠 땐 강제 환수로 전환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놀라운 시스템의 효율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에 대한 균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아가미가 산소를 뽑아내는 효율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그 빽빽한 물을 계속 아가미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숨 쉬는 데 쓸까요? 놀라지 마세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조차 전체 에너지의 무려 10에서 20%를 오직 호흡에만 씁니다.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우리 같은 육상 동물은 호흡에 전체 에너지의 1, 2% 정도밖에 안 써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그런데 물고기는 최소 10배 이상을 쓰는 겁니다. 물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산소를 얻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물고기의 전략과 그냥 숨쉬기 쉬운 환경을 택한 우리 육상 동물의 전략.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 진화 전략이었을까요? 정답은 없겠죠. 그저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